서울국악축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서울국악축제 주제 서울국악축제 주제가 뭐죠? 서울 속의 국악, 국악 속의 서울. 안녕하세요, 예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민왕입니다. 서울국악축제가 이틀 남았습니다. 지난달에 축제 SNS를 통해서 국악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 보내주셨죠. 그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국악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네, 4시부터 5시 40분. 개편이 되면 아마 6시까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약간 그 방송국 스튜디오에 네. 초대받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게 약간 네. 매일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라디오 때는 이렇게 제 거 원고 보면서 네. 그다음 무슨 말 할까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는데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네. 평소에 사실 거울도 잘 못 보거든요. 그래요? 제 눈을 잘 못 마주쳐요. 그러니까 코를 본다든가 부끄러워서. 네. 저는 그래서 소리 붙일 때도 눈을 보거나 입을 보고 쳐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인중을 보거나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서 인중인데 예전에 이제 턱을 보거나 그 전에 무릎을 봤었어요. 많이 올라가잖아요. 아무튼 수줍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네. 걸 여러분도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네. 눈에 띄는 질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국악도 사투리처럼 지역마다 특색이 있거나 다른가요? 라는 질문. 이건 황민왕 씨께서 대답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 이 정치를 제외하고 스포츠나 전통 음악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스포츠에서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경우 어디 편이세요? 저는 예전에 기아 팬이었습니다. 저희 지금 NC 다이노스. 그러면 이게 가까워질 수 이게 없겠네요. 약간 그 지역별로 나눠지면서 팬덤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네. 국악 같은 경우에도 사투리 말씀하셨지만 사투리처럼 똑같은 아리랑이라도 뭐 진도다 그러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런 식으로 보면 밀양 쪽으로 가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에만 벗어 이렇게 이미 성량과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 자체가 달라지는 약간 화가 난 것 같은 느낌. 약간 뭐하노 약간 이런 느낌의 이 두 지역만 봐도 대단히 특색이 있고 그것들이 요즘은 이제 교통이 발달이 되고 경기가 많이 없어지면서 이 지역색이 좀 사라지는 경향이 많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색을 잘 지켜가는 것들 그리고 그 지역색을 지금은 생활에선 잘 느낄 수 없지만 그걸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또 서울국악축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황민왕 씨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경상남도 통영에서 배를 타고 40분을 들어가면 있는 한산도. 정말 좋은 곳이죠. 네. 네. 지금 완벽한 서울말을 쓰시네요. 완벽한 서울. 날 좀 벗어. 다른 음악들 이제 많이 들으시니까 저희가 보통 말하는 서양 음악들 많이 들으시니까 국악의 장르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일단은 뭐 정악. 네. 그 궁중에서 했던 그다음에 사대부 집안에서 했던 정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이제 불러주셨던 민요처럼 이제 민소악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현대 음악이라고 해서 그런 창작곡처럼 악보로 만들어져 있는 음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서울국악축제 보시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사실 다 모여 있는 거죠. 저희는 그때 어떻게 연주를 했었죠? 저희는 이제 전통이 아닌 우리끼리 마음대로 바꿔본 전통을 이렇게 싹 가져다가 마음대로 바꿔본 음악을 연주를 했는데 저희가 연주한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계 음악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보통 이제 월드 뮤직이라는 단어를 쓰긴 합니다만 거기서 국악으로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고 또 월드뮤직이라고 보긴 힘듭니다만 거의 대중가요만큼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날치 그렇죠. 밴드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주셨어요.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날치 말고 이하람 황민왕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무튼 대단한 팀이죠. 그렇죠. 네. 한 가지 좀 반가운 거는 예전 같았으면 이제 이날치 밴드가 성공을 하고 나서 이제 아류 밴드라고 해서 이제 저 팀이 잘 나가니까 저런 식으로 좀 따라해보자 하는 밴드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요즘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다양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치 밴드는 또 이날치 밴드대로 열심히 하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을 해나가자는 기조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게 그 전에는 이제 뭐 여기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질문 내용 중에 해외에서
국악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세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에 선생님들 세대는 이제 외국을 나가서 이제 공연을 하시면 국가대표 네. 그러니까 올림픽처럼 여기 태극기 마크를 달고 네. 공연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많이 김덕수 하셨어요. 선생님, 네. 안숙 선생님. 그렇죠. 그런 네. 선생님들처럼. 그래서 김덕수, 안수선이 최고야 이게 아니라 코리아가 최고야라는 아. 그 말을 들어야 네. 만족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저희는 아무래도 좀 개인화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외국에 나가서 우리 음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사명감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지고 네. 외국에서도 연주를 하는구나, 나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겠네요. 세대 간에 약간 차이가 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악 오디션 신인 양성, 이 카테고리가 있네요. 만약에 이제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대금을 부려요. 제가 자녀가. 대금을. 영재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라고 해요. 부모님한테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죠. 보낼 것 같아요, 안 보낼 것 같아요? 저는 고민하다 안 보낼 것 같아요. 왜요? 일단은 그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을 감당을 시킬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어린 아이들은 실제로 TV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항상 어김없이 로비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엄마가 너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갈등의 원상이네요. 갈등이. 그 아이를 막 울고 있고 네. 너 안 할 거야 막 이러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긴장을 하니까. 그렇죠. 하다가 가사도 돌아요. 그럼요. 그렇겠네요, 네. 진짜. 강상 둥둥 떴는 배 풍월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강상 둥둥 떴는 배 강상 구간 반복이 자연스럽게. 땡땡땡 이러면서 이제 얼마나 내려가는 서러울까.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음악이 재밌다. 네. 음악을 하는 일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야. 정도로 알려주는 게 이 네. 아이의 나중을 위해서라도 네. 좋지 않을까. 물론 저희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아마 저희가 평소에 이야기하면서 주위에 보면 나는 우리 자식들은 국악 안 시킬 거야 이런 동료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나중에 그만두더라도 어렸을 때 악기를 하거나 네. 노래를 했는데 그게 국악기라면 평생을 삶을 꾸려가면서 그 중에 내가 할 줄 아는 노래, 할 줄 아는 악기가 있다라는 게 네.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보내주신 질문에 보면은 그 국악을 시작해야 할 나이가 있을까요? 이런 또 질문이 또 있어요. 몇 살에 시작하셨어요? 저는 국악은 아니고 피아노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콩쿨 나가서 아까 같이 돌아버려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피아노 더 이상 못 치고 이제 대금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때 부모님의 권유였나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이제 대금을 취미로 배우셨어서 아버지께서 이제 전공을 하시기엔 너무 늦었으니까 네. 이제 아들에게 네. 꿈을 대신 실현을 시키신 거죠. 이제 근데 대금은 악기가 커서 어렸을 때 그렇죠. 시작하기 좀 쉽진 않은 거예요. 어린이용 대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단소를 불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소리나 이제 민항 씨 같은 경우는 장구 연주자시니까. 저는 19살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네. 고3 때. 고3 때 1년 바짝 안 자고 열심히 해서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를 치렀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운이 좋았죠. 참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냥 운이었던 것 같아요. 네. 타고난 운. 타고난 운. 네, 아무튼 이게 좀 일찍 시작하면 좋다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뭐 일찍 시작하면 시작한 만큼 이제 그 어떤 경험치나 연습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좋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찍 시작할 때보다는 야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때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네요. 정말 못 참을 때 악기를 시작하자. 음악을 시작하자.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네. 숨어서 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 비결인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시죠? 주신 질문에 국악인은 대중가요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요? 어떻게 부르세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왜 네. 그 개그맨 분들이 흉내 내잖아요. 아우 맞아. 막 이렇게 흉내 내잖아요. 이렇게 흉내 내잖아요. 근데 보면 경림유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R&B 장르를 특히 팝송 목이 이렇게 잘 네.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뭐 충신은 만조정이요 이런 게 따디리디리 이런 것들이 잘하신다. 이 목이 굴러가는 구조들이 되게 비슷한가 봐요. 네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도 민요나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파워풀한 네. 그
뭐 예를 들면 강산의 노래라든지 네. 락 전인권 네. 노래. 그런 거 혹은 이제 정서가 좀 위로 올라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로트 그런 거 잘 부르죠. 네. 미양 씨도 그런 대중가요 부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게 안 된 지 오래됐어요. 항상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아내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서 소위 말해서 분위기 있는 노래를 부르고 이제 그런 거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너무 이런 거 어르신 감성 이런 걸로 많이 부르고 요즘 그 왜 이제 유태평양 씨나 김준수 씨나 고영렬 씨 같은 분들은 판소리를 오래 하신 분들인데도 목을 싹 바꿔서 부르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이제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거죠. 원체 많은 종류의 그 식임새라고 하는 목의 기술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해서 골라서 이 노래 딱 붙이고 또 1인 다역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판소리 배우시면 대중가요 하시는데도 사실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내주신 그 질문 중에 국악인에게 묻는다 하는 질문들 몇 개 있었어요. 제가 민항 씨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이제 민항 씨가 타악을 연주를 하시니까 다양한 악기들의 소리를 조화롭게 맞추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사는 거랑 똑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조화롭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잘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이제 유재석 씨, 유재석 씨라고 해도 되나요? 유재석님, 유느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의 가장 큰 장점을 꼽을 때 말을 잘 듣는다를 꼽잖아요. 실제로 연주할 때도 조화로움, 좋은 앙상블이라는 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제 타악기니까 소리가 아무래도 크잖아요. 그래서 내 소리가 지금 적당하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내 귀에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일단 치면 소리가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리를 낮추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게 오늘 나의 적정한. 이걸 딱 해놓고 난 다음에 1등을 해야겠어. 그럼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들리게 이제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 딱 받고 나온 거죠. 저희 둘이 이제 활동한 지 한 10년 됐잖아요. 맞아요. 참 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상대방의 소리를 듣는 것들. 국악을 들으시면서 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가 혹은 저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 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연을 좀 흐름을 함께 좀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공연 보실 때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 간의 대화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겠네요. 그리고 국악은 기본적으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낯선 거죠 좀. 그렇죠. 그냥 새로운 맛집에 가서 처음 메뉴를 지켜본다고 생각하시고 그 메뉴가 음식이 맛있겠지라는 그 설렘과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걸로 이 국악축제 즐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또 앞으로 많은 메뉴를 또 개발을 해야겠네요. 지금도 많은 메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더욱더 맛있는 메뉴를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그 민항 씨께 또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국악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교 엄마입니다. 국악가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나 공연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 혹은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셨네요. 여러 가지 공연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자리가 자리니만큼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국악축제 촬영이 가장 인상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정말 많은 팀들이 와서 녹화를 했었고 사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제작진 분들, 스태프 분들인데 저희가 하는 음악을 항상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팀의 음악을 들으시니까 그 스태프 분들에게 약간 인정받는 거 또 저희가 약간 목표로 또 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뒷이야기가 있어요. 저희가 그날 제 아내가 이제 저희가 촬영이니까 얼굴에 이제 그 잠깐 분장이라도 좀 해준다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촬영 끝나고 옷을 이제 갈아입는 동안 저희 아내가 몰래 스태프분들 뒤를 이렇게 어슬렁 들면서 스태프분들이 무슨 소리를 하나. 근데 이제 스태프분들이 다행히 음악이 좋았어,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역시 우린 잘했어.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영상으로 보시면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가 뭐
그렇죠. 이런 것까지 겸손하면 세상에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잠깐이라도 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만족하셨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스태프분들의 반응이 또 바로 느껴진다라는 게 네, 네. 장점이자 단점. 맞습니다. 좀 네. 큰 부담으로 될 때가 있죠. 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전체 예술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순간들을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마스크를 쓰고 공연을 보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심지어 그것도 비대면으로 봐야 되는 것. 경험하지 못했던 걸 저희도 경험하고 있고 네. 또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경험을 하고 있는 거라서 물론 꼭 빨리 넘겨야 될, 빨리 넘어가면 좋을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나중에 결국 이 순간들, 이 기간이 좀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습니다. 정말 빠르게 잘 네. 극복해 나가면은 우리 예전에 웃으면서 마스크 쓰면서 공연 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이거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알려주시죠. 국악은 옛날부터 전승되어 오는 음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옛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만의 색깔을 넣어서 연주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마 지금 국악신에서 가장 전방위적으로 개인의 독창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대금 연주자 이하람 씨. 같이 또 하고 계시면서. 저는 뭐 이제 거의 약간 수행고수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이 질문을 위해서 오늘 여기 오신 거는 좀 많이 아닐까. 그런가요? 나만의 색깔. 뭐 아마 모든 연주자분들께서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근데 처음에 그렇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엄청 많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렇죠, 맞아요. 엄청 뭐라고 하시고. 그렇죠. 야 대금을 그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그 흔히 말하는 그 돼지 소리 같은 거 내는 것도 트럼펫 사운드를 내는 것도 어렸을 때 장난으로 했던 건데 이제 연주로 바뀌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그래서 후치추치라고 하는. 이게 텅기기라고 하나요? 그렇죠. 약간 비트박스처럼. 네, 그래서 대금을 탁탁탁탁탁 해서 그 다양한 소리를 내는.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제가 양손으로 장구를 치는 것도 그냥 장난칠 때 하던 건데, 이거 하면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연주로 바뀐 거잖아요. 네네. 선생님들도 다 해보신 거겠죠. 장난을 치셨을 때니까. 네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야 그건 전통이 아니지. 야 전통 그렇게 소위 말해서 훼손. 전통을 훼손하면 안 되지라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모든 음악은 예전부터 전승되어 오는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뭐 클래식도 그렇고 뭐 팝 여러 가지 것들이 예전부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어떤 유산 같은 것들인데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결국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살아남는 음악은 본인만의 색깔을 잘 냈던 음악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네임드라고 하는 레전드의 음악가들이나 어떤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놨던 음악가들, 예술가들의 어떤 작품들을 보면은 그래 저건 저 사람의 색깔이지 하는 것들이 분명한 것 같은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 그렇죠. 뭐 예전에 그 소크라테스 시절에도 요즘 젊은 것들 말 안 듣는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건 평생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마 황민항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옛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많은 국악 연주자들도 분명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국악축제 전체 이렇게 프로그램들 보면 이제 사실 장르적으로 봤을 때 끝에서 끝까지 다 있는 거. 그렇죠. 정말 전통음악부터. 네. 그래서 저는 골라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책을 왜 정독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채널을 바꾸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어떻게든 쭉 한번 보시는 것도 약간 이 음악적인 외연을 좀 넓히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서울국악축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서울국악축제 주제 서울국악축제 주제가 뭐죠? 서울 속의 국악, 국악 속의 서울. 이거 그냥 그대로 내보내주세요. 그대로 내보내주세요. 날짜 공지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서울국악축제는 10월 16일 토요일 그리고 17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개최되고요.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마지막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것도 그냥 그대로 보내주세요.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랑 황민항 씨는 워낙 가까운 사이여서 이런 평상시에 이런 음악 얘기들 정말 많이 떨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민항 씨는 어떠셨나요? 우선은 이제 목표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재밌게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될 텐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주위에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2021 서울 국악축제도 함께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속의 국악, 국악 속의 서울. 아 맞아요. 그러면 서울 속의 국악, 국악 속의 서울 이거 외치면서 끝낼까요? 서울 국악 축제 화이팅 하면서. 네, 서울 국악 네, 축제. 네. 그럼 앞에 서울 속의 국악 먼저 네. 해주세요. 서울 속의 국악, 국악 속의 서울 서울 국악 축제 화이팅! 감사합니다.